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입니다. 이 책은 평생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처 입은 자존감을 되찾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통해 마음 치유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전과 다른 믿음을 보이고 다르게 생각하는 동시에 다르게 행동하면 당신은 자신감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지극히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은 진실이다. 전과 다른 믿음과 행동을 선택하라. 이것은 곧 다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인간은 본래 무언가 목표를 추구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목표는 우리에게 목적의식과 집중력, 방향을 제공해준다.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며 허우적거리게 된다. 그러나 목표가 있으면 인간은 그것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목표를 추구하게 마련이며 당신이 무언가에 집중할 경우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은 그것을 향해 움직이게 된다. 다시 말해 당신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목표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성취해내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게 된다. 행복도가 높고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대개 목표지향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들은 언제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움직인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성공하려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갖는 것 자체가 아니라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설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정 방식만 익히면 목표를 세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할 경우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뀔 수도 있다. 마크 맥코맥은 자신의 저서 하버드 MBA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에서 1979년부터 1989년에 실시된 한 연구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1979년 하버드에서는 MBA 졸업생 전체를 대상으로 질문을 했다. 당신은 미래 목표를 정확히 글로 적어두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졸업생 중 3%만 그렇다고 대답했고 13%는 목표는 있지만 글로 적어두지 않았다고 했으며 84%는 목표가 없다고 대답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89년에 하버드는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연구에 들어갔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목표를 글로 적어두었다고 대답한 3%의 수입이 나머지 97%의 수입을 모두 합친 것보다 10배나 많았다. 또한 목표는 있지만 글로 적어두지 않은 13%는 목표가 없던 84%보다 2배 정도 수입이 많았다. 이들보다 훨씬 이전에 시행된 예일대학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1953년 예일대학에서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글로 적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지 그리고 목표 성취를 위한 계획을 세웠는지 조사했다. 당시에도 3%만 글로 적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1973년에 조사 참여자를 연구한 결과 목표를 글로 적어놓은 3%가 나머지 97%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훨씬 안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삶의 여러 측면에서도 더 큰 성공을 거둬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목표의 놀라운 힘이다. 습관적, 체계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은 실제로 성과를 향상시킨다. 당신은 반드시 목표를 글로 적어두고 늘 그 목표에 대해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잠재의식이 그 목표가 실현되도록 움직이고 노력하게 된다. 최근에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 3%도 안 되고 목표를 글로 적어둔 사람은 채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하는 소수에 속하고 싶다면 당신도 그들처럼 행동해야 한다. 당신도 목표를 글로 적어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소개하는 방식에 따라 목표를 정하라. 구체적인 목표를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으면 그것을 성취할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단순히 글로 써놓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열중하는 의지와 집중력, 자기 확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도중에 포기하지 마라.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와 끈기를 발휘해야 하며 성과가 늦게 나타나는 것일 뿐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믿어야 한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금방 포기하면 멋진 성과를 놓치고 만다. 루이 파스테르의 말을 기억하라. 나는 오로지 끈기 하나로 지금의 성공을 이룬 것이다. 이것은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비밀이다. 나는 학교에서 왜 목표 설정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목표 설정이 아이들에게 대단히 유익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학교에서 잘 알고 있을 텐데 말이다. 자수성가형 백만장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목표 설정에 관해 뛰어난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 중 하나다. 나는 목표와 관련해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목표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른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들에게 조소나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목표를 세우는 것을 망설인다. 실패 없이는 성공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실패를 두려워한다. 실패하는 확실한 길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상황이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저항한다. 하지만 목표 설정은 변화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다. 목표 없이 삶의 방향을 성공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당신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당신만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훌륭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당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진정한 자신감과 행복을 얻는 열쇠는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찾고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데 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성공하기는 매우 힘들다. 당신의 재능은 마음이 원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났으므로 마음이 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열정을 찾아내 활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그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면의 직감과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라.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분야에서 뛰어난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와 존재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 토머스 제퍼슨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부나 명성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과 직업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뛰어나게 발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직업적 만족도와 안전성을 얻으며 뛰어난 성과를 거두려면 당신의 재능을 시장성이 있는 방식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분야에서든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채용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와 있다. 시장성이 있다는 것은 당신의 재능 및 능력을 활용해 장사를 하거나 그것을 누군가에게 팔아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삶의 질을 결정한다. 자신에 대한 애정에 따라 우리의 에너지와 창의성,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달라진다. 그런데 자기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기가 힘들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없다. 이 책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단계를 이해하고 실천하고 강조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탁월하게 해낼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 그 일에 당신의 역량을 최대한 쏟아부어라. 보수를 받지 않고도 당신이 기꺼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당신은 7살에서 14살에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꿈을 꾸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신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의 가능성이 크다.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할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 자신감도 필요할 것이다. 당신은 얼마만큼의 자신감을 원하는가? 자신감을 얻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그들은 목표를 이룰 때까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감수하면서 끈기를 발휘한다. 내가 좋아하는 인용구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성공으로 향하는 승강기는 고장날 수 있지만 계단은 절대 고장나지 않는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나 좌절을 겪더라도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다른 방식을 시도해 결국 목표를 이뤄낸다. 그들은 결코 포기나 망설임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망설이고 포기하면 잠시 마음이 편안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고 삶에 만족할 수도 없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나 목적 없이 사는 것이다. 우리는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똑같은 날의 반복일 뿐이다. 오늘이 어제와 똑같고 내일이 오늘과 똑같다면 삶에 무슨 즐거움과 의미가 있겠는가? 매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당신의 내면이 달라져야 한다. 내가 만난 불행한 사람들 중에는 엄청난 갑부도 많았다. 특히 백만장자 상속인은 삶에 대한 목적도 의욕도 없는 경우가 흔했다. 세계 일주를 하며 매일 다른 경치를 구경할지라도 삶에 대한 목적과 의욕이 없다면 자기 자신이나 삶에 대해 결코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늘 하던 대로 행동하면 예전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달라지고 싶다면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본래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유지하는 한 당신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할 수 없다. 새롭고 구체적인 기술을 배워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 절실하고 강하게 원하면 마음은 당신을 목표로 이끌고 간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신념과 확신을 확고히 하라. 테니스 챔피언 존 맥켄로에게는 승리를 향한 불타는 욕망이 있었다. 그가 그것을 승리의 열망이라고 불렀다. 기업인 존 하비 존스는 대기업 간부가 되는 것과 중간 관리자에 머무는 사람의 차이는 간부가 되겠다는 강한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해볼만 하다는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또한 잠재의식이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목표에 대해 선명하고 멋진 비전이 있어야 한다. 목표를 정하면 자기 제한적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여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믿으면 눈에 보이기 마련이다. 될 수 있으면 뚜렷한 이미지를 만들어라. 마치 이미 이룬 것처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단계다. 당신의 목표 성취는 얼마만큼 선명하게 그리느냐에 달려있다. 반드시 상세하고 분명한 그림을 그려라.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잘 되지 않으면 사진이나 포스터, 스토리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마음속에 강하고 선명하게 그릴수록 그것이 가능해지리라는 믿음도 커진다. 실제로 성공한 많은 사람이 늘 목표와 꿈을 마음속에 그린다. 마음속 이미지가 정확하고 상세하고 강렬할수록 그것을 이루는 속도도 빨라진다. 크고 선명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되도록 오래 유지하라. 강렬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상상하면 효과가 더욱 커진다. 생생하게 자주 상상할수록 당신의 마음도 더 빨리 반응한다.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것을 향한 의욕도 높아지고 잠재의식에 그 그림을 현실로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보다 상세히 알려줄 것이다. 마음속 그림 그리기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속 그림 그리기는 당신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마음속 그림은 행동을 취하도록 몸과 마음에 자극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확신을 갖고 마음에 그리는 이미지를 성취해낼 수 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속 그림을 자신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으며 그것을 보다 나은 것,
더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면 나중에 얻는 성과도 달라진다. 사고방식과 집중하는 대상, 사용하는 언어를 바꿀 경우 결과적으로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목표와 계획은 반드시 글로 적어야 한다. 글로 적지 않으면 그것은 막연한 소망이나 꿈에 불과하다. 성공하는 사람은 종이 위에서 생각한다. 글로 적으면 현실로 이룰 수 있다. 가급적 자세한 계획을 기록하라. 글로 기록하면 무의식 속의 계획을 각인시키게 된다. 의욕을 고취시키고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목표를 글로 써서 매일 쳐다보라. 천재 테니스 자매인 비너스 윌리엄스와 세레나 윌리엄스는 항상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목표를 성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적어보라. 그 목록이 길수록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확신도 강해진다.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많을수록 이룰 것이라는 믿음과 이뤄야 한다는 열망도 강해진다. 그만큼 강한 동기도 느끼게 된다. 왜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잘 생각해보고 분명하게 적어라. 넬슨 만델라는 거대한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에게는 원대한 목표와 이유가 있었고 결국 목표를 이뤄냈다. 버락 오바마는 열정과 헌신,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JFD는 제길, 일단 해봐의 약자다. 나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든다. 미루지 마라. 2%의 사람만 지금 행동하고 나머지 98%는 미룬다고 한다. 파레토의 법칙을 살펴보면 미루지 않아야 할 이유가 보다 분명해진다. 우리의 활동 가운데 20%가 우리가 얻는 성과의 80%를 가져온다. 직업적 만족감의 80%는 우리가 하는 일의 20%에서 나온다. 우리가 하는 일의 20% 안에 전체 가치의 80%가 들어있다. 당신을 막는 걸림돌의 80%가 내면적인 것이고 20%만이 외부적인 것이다. 당신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은 대부분 내면에 존재한다. 지금 행동하라. 전화를 걸고 도움을 요청하라. 자신을 믿어라. 내면의 걸림돌을 치워버려라. 성공한 사람들도 사실 당신과 많이 다르지 않다. 당신도 얼마든지 그들처럼 될 수 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것뿐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기꺼이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하기 싫거나 원치 않는 일은 하지 않고 꿈까지 포기해버린다. 목표가 유사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모임에 나가라. 예컨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열고 다음 모임 때까지 어떤 것을 반드시 실천하거나 이루겠다고 약속한다. 연구 결과 모임에 참석하면서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실천하는지 서로 확인하면 그것을 실행할 확률이 40%에서 무려 95%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의 열쇠는 장기적으로 목표에 집중하는 데 있다. 확인할 수 있는 마감일을 스스로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꾸준히 관리하라.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지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껴야 승리자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목표 실현 못지않게 목표를 향하는 과정도 당신에게 행복감을 준다. 당신의 목표 성취를 방해하는 마음속 걸림돌을 말끔히 걷어내라. 마음속 걸림돌과 의심, 두려움을 종이 위에 적어놓고 X로 지워버리면 그 영향력은 줄어든다. 과거에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무엇이 당신을 가로막았는가?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지 못했는가? 불합격할까 염려되어 원하는 일자리에 지원조차 해보지 않았는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혹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망설였는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천하면 그 두려움은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을 떠올려보고 당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면 이제는 정말로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혀라. 당신이 배우거나 알아야 할 것의 목록을 작성해보라. 전문가에게 지혜를 얻고 성공에 필요한 방법을 배워라. 중요한 목표는 언제나 새로운 배움을 필요로 한다.
타인에게 베푼 것은 어떤 형태로든 고스란히 당신에게 돌아온다. 더 많이 베풀어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베푼다. 자신의 본분을 넘어서서 더 하는 일들이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다. 인내, 끈기, 지구력, 결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끈기 있게 노력하지 않으면 중요한 목표를 결코 성취할 수 없다. 절대 멈추지도 포기하지도 마라. 끈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척도다. 매일 당당하게 행동하라. 목표에 집중하고 과정을 즐겨라. 최고의 운동선수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끊임없이 연습한다. 어떤 사람이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에게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자 조던이 말했다.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 많은 행운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탈락했지만 계속해서 끈질기게 노력했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었다.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은 암에 걸렸지만 초인적인 의지로 병을 극복하고 투르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에서 우승했다. 그 밖에도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을 매일 실천하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을 즐긴다. 만족을 잠시 미룬다. 하기 싫은 일을 먼저 처리한다. 몇몇 연구 결과 성공하는 사람은 하기 싫은 일, 즉 어려운 전화를 걸거나 누군가를 해고하는 일, 운동하러 가는 일 등을 미루지 않고 즉시 해치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은 어렵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하루 종일 미루고 그것 때문에 내내 스트레스를 받는다. 성공하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언어 습관, 믿음, 몸가짐, 태도를 모방해보라. 그들의 자신감 있는 몸가짐을 배워라. 그들은 당당한 태도로 걷고 열린 자세로 다른 사람과 쉽게 어울린다. 몸가짐이 당당하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언제나 당신 신체의 앞면이 상대방을 향하게 하라. 상대에게서 몸을 돌리는 것은 대화를 그만하고 싶다는 신호다. 만일 상대에게 강한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고 싶다면 상대가 말할 때 그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여라. 상대방이 몸이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릴 경우 당신에게 흥미를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는 절대로 대화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 상대의 관심을 다시 얻으려면 대화를 멈추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대화 주제를 바꿔라. 성공한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할 거야,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고 또한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음을 마음에 각인시킨다.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는 대신 그것을 하기로 선택하면 부정적 마인드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실제로 그 일을 해내기도 쉬워진다.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선택을 할 때 당신은 선택의 주체가 된다.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한 사람을 닮아라. 그리고 나는 뭐뭐 할 거야, 나는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라. 가급적 반드시 뭐뭐를 해야 해, 뭐뭐를 해야만 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는 말은 쓰지 말고 나는 뭐뭐 하고 싶어, 나는 뭐뭐 할 거야, 나는 뭐뭐 하기로 선택했어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것은 아주 간단한 변화지만 큰 차이를 가져온다. 운동을 하거나 일찍 일어나고 싶다면 혹은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일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한다. 나는 이걸 하는 게 좋아.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 라고 말함으로써 뇌에 좋은 느낌을 전달하라. 하기 싫어. 이 일은 나를 힘들게 해. 지겨워 라고 말하면 스스로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두뇌는 그 일을 피할 방법을 찾기 때문이다. 반면 나는 이걸 할 거야. 나는 잘해내기로 선택했어. 이걸 즐길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마음속 저항감과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일거리를 집으로 갖고 오면서 마음속으로 짜증을 내고 일찍 출근하면서 잠을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공부를 하면서 지루해 죽겠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행동 방식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다. 그 대신 집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좋다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에 좋다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공부가 즐겁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종종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커다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선택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마음에 한 번 더 상기시키게 된다. 당신은 감정에 통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법, 올바른 것을 말하고 생각하는 법을 익히면 당신은 자신감 있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기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어. 너무 두려워. 가망이 없어. 부끄러워. 불안해.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그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쪽을, 다시 말해 타고난 잠재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리는 쪽을 선택하는 셈이다. 지금 당신에게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는데 실패한 것은 아니다. 단지 뇌와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며 어쩔 수 없다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그런 믿음에 빠지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된다. 누구나 방법만 배우면 자신감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방법과 과정을 가르쳐 당신의 내면을 재구성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당신의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것은 당신의 말이 된다. 말을 신중하게 사용하라. 그것은 당신의 행동이 된다. 행동은 늘 되돌아보라. 그것은 당신의 습관이 된다. 습관에 늘 신경 써라. 그것은 당신의 가치관이 된다. 가치관을 살펴보라.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된다. 마하트마 간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혼란한 교차로처럼 머릿속이 복잡할 때, 엉켜버린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때 이 책을 보시면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심야 낭독회는 이번 책을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